자, 여러분, 오늘 아주 도파민 도는 컨텐츠를 사실 제가 들고 왔거든요. 제 트위터에 한 달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학고버 튜버들의 고민을 모집한다 라는 제가 트윗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학고버 튜버 분들의 고민을 좀 받았습니다. 학고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낱낱이 뜯어보면서 훈수하는 시간 오늘 가져볼 거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극T입니다. T 중에 T 그리고 ENTJ이기 때문에 오늘 고민 상담을 하면서 주리온이 따뜻한 말로 이 학고분들을 품어주는 날이구나, 품기는 개뿔, 저는 다 오늘 부서 틀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고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위해 쓰리잡을 뛰는 조선 사이버펑크 도깨비 누루입니다. 제 고민은 주로 버전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육신 버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 2개로 주 7일 근무 방송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고, 방송 투자만을 위해 돈에 매달리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번아웃이 오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 어딘가 소속이 되는 편이 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공감이 많이 돼요. 많은 게이스의 학고 버티어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새로운 육신을 만든다는 게 아마 이제 신의상 혹은 2.0 모델 2.0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의 원활한 활동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난 라이브에서 컨텐츠도 꾸준히 하고 있고 유튜브 운영도 꾸준히 하고 있어. 거기에 이벤트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새로운 신의상이나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지. 새로운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 모아서 신의상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의상을 내고 2.0으로 데뷔하는 게 여러분들의 평청자를 올려주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튜버도 데뷔에만 신경 쓰고 신의상에만 집중하고, 예를 들어 2.0 그거 보여주는 데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컨텐츠가 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사람을 확 끌어당겨야 되는 그 시점, 그때 재데뷔나 신의상을 들어가 줘야만이 그거를 고정 시청자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조선 사이버펑크 도깨비 느루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어. 와, 이거 너무 재밌어. 지금 딱 시장에 딱 맞아.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 홍보를 해야 돼.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때 새로운 육신을 보여주면서 홍보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데뷔 방송도 그렇고 뭐 2.0 방송도 그렇고 신의상 방송도 그렇고, 시청자는 오는데 그게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 허울을 어떻게 하면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 주 7일 근무하고 방송하고 운동하고 있어. 이 노력하는 게 정말 적당한, 그러니까 노력도 시간도 올바른 곳에 쏟아야 되거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고, 꾸준히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거는 기본이어야 돼. 우리가 음식점 오픈했어. 음식점은 맨날 정해진 영업시간에 오픈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승부가 안 돼.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남들 다른 음식점에서 못 주는, 비슷한 업종에서 못 주는 것들 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열심히 돈을 모으신 거를 잘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딘가 소속이 되는 편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세든 개인세든 뭐 기업에 들어가면 더 뭔가 내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이렇지 않아요. 결국 본인에 따른 거거든. 그래서 기업은 서포트를 해줄 뿐이지 크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꿔주지 않는다. 자, 다음 고민은 좀 라이트한 분인데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자, 안녕하세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익명의 여수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너무 섹시하다는 겁니다. 사실 매력이란 것도 적당히 있어야지. 제 매력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상사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실까봐 일부러 분위기 팍 깬 헛소리도 한 번씩 해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제 따뜻한 배려심조차 너무 스윗하고 섹시하네요. 정말 외면부터 내면까지 단 한 군데도 섹시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리온님 보시기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매력을 조금이라도 높이시키려면 방송에서 어떤 짓까지 해야 될까요? 주리온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라는 익명의 사연자 분이셨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이런 유쾌한 고민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걸 보고 많은 학고버 튜버들이 반성하셔야 돼.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버튜버입니다. 버튜버가 이게 버튜버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본인 소신이 있고 매력이 있고 컨셉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 쓰는 게 RP가 아니고 이게 RP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하고 운서 넘길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래야 돼. 제가 이분 익명이라서 오픈할 수 없지만 방송도 너무 잘하시더라고. 방송 뭐 평균 10시간씩 하셔. 감히 제가 피드백 해드릴 것도 없고 상담해드릴 것도 없어요. 너무 훌륭하시고 저희 V레이어로 연락을 한번 주시고. 자, 네 번째 사연은 좀 짧네요. 시청자 수가 시기별로 차이가 심해요. 많은 달은 5명에서 7명인데 적은 달은 1명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올 때마다 의욕도 사라지고 흥미도 뚝 식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들에게 시청을 강요할 수도 없는데 어쩌죠? 시청자가 적어서 고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적은데 이유가 있거든요. 방송을 안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잼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방에 시청자가 없는 건 노잼이다. 유잼으로 만드셔야지. 그러면은 맞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재밌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시청자가 적을 수도 있죠. 왜?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만 맛있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하고 홍보 피켓 나눠주고 광고 돌리고 타겟 마케팅 해고 인스타에 광고 돌리고 배민에 배너 띄우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도 실력이거든요. 왜냐면 크리에이터들은 한 명의 사업자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홍보 방법은 트위터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활동을 하시거나. 지금 취직은 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전 둘 다 하세요. 유튜브도 하고 트위터도 해. 둘 다 하면 되잖아. 유튜브랑 트위터를 둘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좀 해라. 제가 이분 보니까 유튜브도 계정도 있고 트위터도 하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트위터를 하라고 해서 트위터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싸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 방송에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를 트위터에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라이브에서 어떤 콘텐츠를 하는데 그걸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유튜브는 내가 라이브에서 재밌었던 부분, 이제 쉬운 거 만만한 건 쇼츠잖아요.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쇼츠는 충분히 혼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에 어플들 편집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배워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송만 라이브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내가 라이브 5시간 6시간 7시간 하면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너무나 풍족하고 알차게 끝냈다. 하나도 알차지 않아요.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방송인의 업무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방송에서 말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노재미 부분 확인하고 재밌는 부분 확인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왜 재밌었는지 분석하고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그걸 확대시키고 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리고 뭐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고 인스타, 틱톡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플랫폼이. 홍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버튜버 데뷔 이후 거진 1년인데 방향성을 못 잡겠습니다. 상위 0.01%는 절대 못 들어가고 0.05%가 최대인 어중간한 실력이라 실력 방송도 어렵고, 토크 방송은 토크 방송대로 청잡수 떠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상위 0.05%의 실력이면 존나 잘하는 거 아닌가요, 게임을? 근데 그건 있어요.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방송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랬으면 프로게이머들이 지금 게임 방송업계를 휘어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실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짜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0.05%의 실력이면 존나 잘하는 거니까 약간 뭐 뉴비들을 농락하는 콘텐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뉴비들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콘텐츠를 할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게임을 잘한다고 방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게임을 못한다고 게임 방송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풀 안에서 재미난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크리에이터의 역량이고 스트리머의 역량이죠. 그러면 그런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겠죠? 그런 콘텐츠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잘 알 거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하나하나 방송에서 시도해보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좋은 거는 확대시키고 반응이 안 좋은 건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나아가야 돼요. 모든 성공한 게임 유튜버를 포함한 모든 방송인들은 그렇게 커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크 방송은 토크 방송대로 청자 없이 떠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 토크 방송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청자가 없는 방송은 청자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토크 컨텐츠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커뮤 탐방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뭔가 미리 얘기거리를 준비해 와서 하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뭐 컨텐츠라든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토크 컨텐츠 준비해오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트리머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유튜버들은 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녹화 방송인데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채팅이 안 올라온다고.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말하는 게 너는 지금 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유튜브 컨텐츠 녹화한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해라 얘기를 하고 저도 실제로 방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틀어서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이직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가란입니다. 주 대표님과 멤버분들 팔로우 해두고 몰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방송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 규모가 더 커지면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싶은데 첫 번째, 대표님의 입장에서 현재 버추얼 시장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저도 나중에 제가 직접 버튜버를 키우고 싶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V레이어 자체가 궁금해서 고민 상담을 기회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누군가 하고 내가 그 치직이랑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아 근데 이분 유튜브 구독자가 일단 1만 명이 넘으시고요. 치직 팔로워가 거진 3,000명이세요. 왜 이런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지? 대답을 하기 전부터 부담이 됩니다. 이미 나보다 잘하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이게 감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일단 궁금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입장에서 현재 버추얼의 시장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버추얼의 미래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밝아요. 근데 정말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잘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밑도 끝도 없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됐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 여기서 이유를 꺼내보자면 안전합니다. 버튜버로 데뷔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업 단위로 접근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접근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캠을 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하는 실수를 하는 순간 나락에 가면 복구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채널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데 버추얼은 되게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안전하죠. 내가 설령 어떤 걸로 실패를 했을 때 이 말을 좀 하면 이제 버튜어 시청자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재데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 하나 컨셉이 실패하면 아무런 질림과 리스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이미지가 고착화된 기존의 크리에이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방의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으면 먹방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게 굳혀져 있으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게 어려운데 버튜버는 그게 상당히 쉽죠. 왜? 생긴 모습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버튜버는 또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기술력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게 생긴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비록 5, 6년 전 버튜버만 보더라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좀 제대로 된 작동을 못했었는데 요즘에 퀄리티 너무 올라가고 정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버튜버가 기껏해야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때 스크린 정도를 띄우는 거라면 나중에는 홀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사람과 다름 없을 정도로 실제로 3D야 4D의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손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버튜버의 가능성은 이제 또 무궁무진하다
라고 생각하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근데 다만 걸리는 건 한국인 특유의 고정관념, 거부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깨지거든요. 늦던 빠르던 깨지긴 깨져.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결국에는 익숙해져, 계속 만나다 보면. 그래서 버튜버의 미래는 엄청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튜버 회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직접 버튜버를 키우고 싶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컨셉과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람을 찾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이나 인재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 맞게 내가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갈 건지가 일단은 결정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V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V레이어 확고한 컨셉이나 방향성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재능 있는 사람들이 V레이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그 사람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서포트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거 두 개를 왜 결정해야 되냐면,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회사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 버티버면 그 노래 버티버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게임 버티버가 오면 그걸 또 알아야 되고, 토크 버티버가 오면 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또 그걸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일단 정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버튜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본인이 확실한 컨셉을 정해두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가란이라는 대표가 운영했을 때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배가란이라는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시청자 풀이 타겟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0, 30대 남자라든지, 단순히 20, 30대 남자가 아니라 배가란을 구독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왜 배가란님을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그거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버튜버는 누구인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 초반에 부스터를 달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해. 사람이랑 하는 일들은 어떤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능보다 많이 보는 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유튜버들이나 방송인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너무너무 성실해야 돼요. 진짜 다른 직업과 견주어도 정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성실해야 되는데, 뭐가 성실해야 되냐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24시간 동안. 이게 내가 내 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외주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잘못 소통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한 방향에서 재미와는 완전히 다른 컨텐츠가 나오게 돼. 그럼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안 나와버려. 그래서 저는 성실함과 사회생활, 그리고 자기 PR을 얼마나 잘하느냐,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서포트할 때도 소통하는 부분, 그 외주 작업자, 외부인들과의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소속 버튜버가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선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지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도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거는 요 정도?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치울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방송 컨텐츠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시키는 방송에 매번 컨텐츠를 짜서 가져가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짜는지,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는지 등등으로 고민입니다. 이거 제가 할 말 존내 맞습니다. 제 전문 영역이 나왔거든요. 지금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시키는 방송에 매번 컨텐츠 짜서 가져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방송 횟수를 줄여! 일단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이렇게 한다? 나 일주일에 방송 4번 무조건 켜야 돼. 그걸 정해놓고 일단 컨텐츠가 없어도 켜. 야, 망하더라도 방송 키고 망해.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거 고정관념입니다. 자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컨텐츠는 주에 라이브를 몇 번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그걸 고민해야 돼. 일단 저만 해도 막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오래 하는 버튜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 역량이 거기까지야. 지금 내 역량이 주에 5번 방송을 켜가지고 5번마다 너무 알찬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방송인들은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애초에 방향을 어떻게 틀었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라이브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라이브를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다만 저는 어떤 거에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한두 세 시간 정도 짧고 굵게 재미나게 만드는 건 제가 좀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난 애초에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라이브 방송 횟수를 줄이는 대신 유튜브 컨텐츠를 늘리자. 그래서 너무 라이브 방송을 키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더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컨텐츠를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서 내 방송에 앉혀놓을 것이냐, 그걸 라이브 컨텐츠로 앉혀놓을 것이냐, 유튜브에서 유입을 시킬 거냐, 트위터에서 시킬 것이냐, 틱톡에서 시킬 것이냐, 인스타에서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선가 그걸 시킬 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컨텐츠가 라이브에 적합할 수가 있고, 편집된 컨텐츠에 적합할 수 있고, 글로 쓰는 형식에 적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면, 보통 자기 관심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제 관심사는 말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훈수두는 거, 같은 컨텐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상담 컨텐츠를 하는 거고, 핫코 토크쇼라는 컨텐츠를 하는 거고, 커뮤니티 탐방하는 컨텐츠를 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라이브랑 안 맞으면 굳이 라이브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하면 되지. 왜 꼭 버튜버는 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만 해도 돼요. 그래서 꼭 그런 고정관념을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를 전 이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다음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전직 보육교사로서 경험이 더 많아서 보육교사의 자아를 방송에서 방출할지, 금도끼, 은도끼라는 세간에 맞는 캐릭터에 맞게 행동해야 할지, 하고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것이 좋을까, 선택과 집중이 나을까. 방송에서 하는 컨텐츠가 저챗, 이상형 월드컵, 그리고 맞추기 아이오, 노래방, 게임방, 동화 속의 어린이집 컨셉 상황극, 먹방, 그림 작업방,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텐츠가 많긴 합니다. 유튜브에 책 속의 컨텐츠와 게임 컨텐츠와 먹방 컨텐츠와 노래쇼 중 먹방 컨텐츠가 더 조회수가 나와서 매번 먹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번째, 평일 방송. 다른 사람도 바쁘고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그림 작업을 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 평일에는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 어떤 텐션이 좋을까? 감이 안 와요. 주말은 다들 쉬니까 게임이나 하이 텐션도 괜찮을 텐데, 평일은 제가 텐션을 올리면 기빨려 하실까 봐서요. 제가 6일 방송을 하는데 2-3시간 정도 방송을 해요. 이 시간에 방송할 때 시청자가 많이 나올 시간대가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언제인지 궁금해요. 일단 이분은 박수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개인세 핫코 버튜버 중에서 이렇게까지 본인의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와, 흔치 않습니다. 혹시 브이레이어랑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연락 주시고, 제가 이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만큼,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질문을 주신 만큼 저도 디테일하고 일타 강사의 빙의해서 마치 제가 버튜버계의 정승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솔루션 처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직 보육교사라고 하세요. 전 솔직히 보육교사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본인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라는 세간에 맞는 캐릭터는 솔직히 어떤 RP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RP 세계관은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P라는 건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의 매력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주사 헤라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욕도 좀 하시면서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고 토크 컨텐츠를 잘하는 캐릭터란 말이죠. 약간 그리고 빠꾸 없는 방송을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컨셉 자체를 어떻게 잡았냐면, 약간 좀 셀 것 같은 이미지의 뱀파이어 라는 컨셉을 잡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RP라는 건 실제로 나라는 사람의 장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가릴 수 있게 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직 보육교사라는 그 실제 경험과 금도끼, 은도끼라는 이 세계관, 상충되는 이미지라면 저는 바꾸는 거를 추천을 일단 드리고자 합니다. 컨텐츠가 많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카테고리가 연결고리가 명확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 방송과 게임 방송을 동시에 지금 컨텐츠로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재밌게 잘하고, 게임도 정말 잘해. 그러니까 게임도 정말 잘하고 재밌게 해. 그러면 다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 저는 그 인플루언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캐릭터형 방송인,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형 방송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형 방송인은 누구냐면 침착맨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침착맨은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캐릭터 자체가 너무나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그 사람스럽게, 침착맨님스럽게 소화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나랑 잘 맞는, 그러니까 콘텐츠 기획이 잘 맞물릴 때 재밌는 방송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학구버튜버라고 하고 개인으로 활동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본을 쏟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두 개 정도를 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3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은 진짜 잘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조회수 많은 게 381회예요. 보육교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컨텐츠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솔직히 너무 아쉽기는 해요.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계신 것들은 보이는데 왜 이 영상을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 보육교사 컨텐츠가 보육교사라는 정확한 이유, 타겟층이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책막하세, 알쏭달쏭 그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재밌겠다고 누를 수 있을 만한 제목과 썸네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용하고 계신 모델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책이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대중적인 키워드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누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먹방도 오이 샌드위치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 오지게 많고 너무 많은데 왜 오이 샌드위치 먹방 중에서도 장덕순이님을 봐야 하는가가 썸네일 제목에서 안 보이면 안 누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의 오이 샌드위치 먹방, 이렇게만 해도 볼 이유가 생긴다니까. 시청자가 많이 나올 시간대가 언제냐, 요거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라임타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평일 기준으로는 사람들의 퇴근 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7시에서 10시 사이를 프라임타임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방송을 본다고 해서 시청자가 그만큼 많이 찍히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그만큼 방송인들도 방송을 많이 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본인한테 적합한 시간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잔잔한 형태로 방송을 한다면 오히려 아침 방송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고텐션의 방송을 한다면 평일 저녁 혹은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주말 시간대가 훨씬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게임 방송 같은 걸 해가지고 정말 오래 롱타임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잔잔하고 길게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프라임타임부터 시작해서 새벽 시간대까지 쭉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이거 이제 방송인마다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 프라임타임에 방송을 키시면 되는 거죠. 그러하고 텐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는, 이거는 내가 시청자한테 맡아서 텐션을 조절하기보단 내 텐션을 고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방송에 들어왔을 때 이날은 저 텐션이고 저날은 고 텐션이고 뭐 이게 달라지면 저 텐션으로 유입됐던 사람은 고 텐션에서 이탈할 거고요, 고 텐션으로 유입된 사람은 저 텐션에서 이탈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딱 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확실한 그 포맷을 만들어야 돼. 주리온의 결, 장덕순이님의 결, 누구의 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방송의 정체성과 방향성 확립. 현재 다양한 종합게임 위주로 방송을 꾸준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 방송만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다 고민입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이 여기는 어떤 방이요? 라고 질문 주실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종합게임을 하는 방이에요 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도 당당하게 우리 방은 이런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소개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가고 설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종게임하는 방송인데 딱히 그렇게 없는데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분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게임을 정말 못해, 근데 굉장히 게임을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재미있게 방송을 하는 종합게임 방송인이야, 아니면은 나는 실력 기반으로 약간 공략 위주, 약간 종합게임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가면서 한다든지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게임을 해도 클리어하기 전까진 방종을 안 한다든지, 뭔가 그런 본인의
특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신 같은 걸 하면서 내가 더빙을 정말 찰지고 맛깔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에 되게 디테일하게 반응하고 리액션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에도 놀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겁이 없어가지고 공포 게임을 해도 무던덩하게 한다든지, 뭔가 본인만의 특징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메네라 멘탈 붕괴가 왔을 때 회복 방법. 방송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멘탈이 무너지거나 지치는 일명 메네라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깊은 우울감이나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다시 건강하게 마음을 다잡는 주리온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단 한 번도 방송을 하면서 메네라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정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맞는 방향일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런 생각들에 빠져서 저는 메네라나 멘탈 붕괴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본인만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지금의 잘못은 밑거름이 돼서 난 결국에는 탄탄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인 거라서 자존감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꿈이 유튜버입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방송 키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업을 들어가려 해도 나이 성별이 안 맞을 때가 많고, 기업을 굳이 안 들어가도 성공은 가능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려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니 머리가 텅 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들어준다 하셔서 한번 적어봅니다. 방송 꼭 성공하고 싶고 항상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많이 센 말일 수도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송 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왜 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방송을 성공합니까? 이거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보통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방송은 죽었다 깨도 성공할 수 없어요. 특히나 요즘 유튜브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거면 요리, 뭔가 게임을 할 거면 게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되게 체계적으로 유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번 사연은 이거는 갖고 왔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자, 버튜버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운영이 처음부터 필수일까요? 일과 방송을 병행할 거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X에 해시태그를 잘 활용해서 공지나 이벤트 등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장하려면 팬카페 운영은 필수일까요? 아니요. 내가 팬카페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팬카페를 하시면 되고요. 팬카페가 필요 없을 것 같고 트위터에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트위터를 하시면 되고, 트위터를 하다가 이건 트위터에서 하는 것보다 팬카페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팬카페를 하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것과 팬카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지금 성공한 크리에이터들 중에 전부 다 팬카페를 그럼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다. 팬카페를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라. 다만 목적성을 정확히 해라. 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냐. 남들과 너는 다르다.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있을 거다. 제발! 그러지 마라. 현재 제 가장 큰 고민은 제 방송의 이미지와 캐릭터,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소속사가 있는 상태이지만 제안에서 확고한 색깔이나 이거다 싶은 매력 포인트를 정의하지 못하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저를 어떤 방향으로 밀어주고 지원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제 정체성이 모호하니 회사에 당당히 유혹하기도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대략적인 분위기를 보면 흔히 말하는 샌드백이나 타격감 좋은 잼민이 같은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캐릭터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흘러들어온 이미지에 가깝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만한 확실한 한 끗 차이, 차별점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메인 콘텐츠로 발로란트를 중심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FPS나 버튜버 시장이 워낙 치열한 레드오션이나 보니 그냥 발로란트 하는 샌드백 잼민이 수준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의 강점을 확립하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어야 할지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굉장히 진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컨텐츠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샌드백이나 잼민이 같은 키워드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발로란트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샌드백 같은 모습이나 잼민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헤람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발로란트를 하시는데 티어가 예를 들어 골드인데 자기가 다이아인 줄 알아요. 난 원래 실력은 다이아다. 그러면 판을 이런 식으로 깔아줄 수 있겠죠. 골드지만 다이아라고 항상 말하는 버튜버에게 진짜 다이아들과 게임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이아분들과 게임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본인의 위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 그 이미지가 더 부각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의 판을 깔아놓으면 라이브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재밌을 거고, 그 발로란트 카테고리 이제 경쟁에 치열한 것도 이제 팩트지만 본인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판을 깔아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미지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컨텐츠를. 소속사도 있다고 하시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고 나도 조금 이제 저런 생각을 했었다, 혹은 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 보니까 잘 되더라 라는 뭐 경험담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에서 그런 희망찬 얘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때려치라는 느낌으로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학고버츠번 분들 잘 돼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미로도 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너무나 영광인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저도 학고입니다. 제가 뭐 훌륭한 먹이업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고 지원하신 거잖아요. 학고가 학고의 고민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감히 첨언하는 자리였다. 컨텐츠는 컨텐츠로 봐주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